주민이 거의 이주를 끝낸 상태라 골목마다 쓰레기가 쌓여있고 벽에는 철거업체가 붙인 경고문이 너덜거렸다. 이주로 인하여 발생한 빈집에 무단 침입하면 안 된다는 등. 65살 우일씨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안내문을 붙였다. 능곡 공공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10월 31일까지만 영업합니다. 그동안 대천 식당을 찾아주신 고객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아래 이전 매장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주인이 가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지원해 주었으니 쫓겨나더라도 별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조금 규모를 키워 사람도 많고 KTX까지 서는 행신역 앞에 새 가게를 냈다. 이 모두 음식 솜씨 좋은 아내 덕이다. 주거하는 집 또한 능곡인데 거기 연립주택단지에도 역시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머지않아 평수 큰 아파트로 들어간다. 혹 공사비 인상이나 분담금 변경을 걱정한다지만 그곳은 경의선에 서해선까지 겹치는 능곡역 앞이다. 걱정일랑 붙들어 매도 좋았다. 며칠 전 별명이 아랑드롱인 친구가 전화를 주었다. 광화문 공공교회 청년부 동창회를 한다고. 1990년대 초 우일씨가 타지에 있을 때 딱 한 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모이는 거란다. 우일씨는 웃었다. 광화문에도 교회가 있었냐고. 술만 퍼마신 기억뿐이라고. 광화문 땡호프다. 그 집 아직도 해. 안 가. 안효진이 온다. 미국으로 뜬 안효진. 우리가 처음 만난 광화문 그곳으로 안효진 그녀가 온다고 했다. 우일씨가 잠시 말을 잃자 아랑드롱은 오는 걸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조실부모한 우일씨는 중학을 마치고 공장에 다니며 형님 집에 살았다. 그러다 형수의 권유로 검정고시를 거쳐 내친 김에 군무원 시험까지 통과하며 광화문의 관련 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1980년이었다. 광화문은 천국이었다. 우선 근무 환경이 좋았다. 그리고 식당과 술집도 배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 같은 값이라도 차원이 달랐다. 우일씨는 퇴근 후 직원들과 매일 어울렸고 나중에는 혼자도 다녔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땡호프라는 곳에서 대학생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양인성. 너무 잘생겨서 별명이 아랑드롱이었다. 우일씨는 아랑드롱을 통해 대학생활의 로망을 경험하니 좋았고 아랑드롱은 우일씨가 술값을 대니 좋았다. 아랑드롱은 광화문 공공교회의 청년부 회장이었다. 그리하여 우일씨도 자연스럽게 청년부에 들게 되었는데 그해 겨울 그녀가 땡호프 뒤풀이에 나타났다. 모나리자처럼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한 안효진이었다. 1981년이었다. 야, 쟤 운동권이야? 그렇게 알아? 교회 내에 운동권파가 있으며 안효진이 그 파라고. 얼마 후 안효진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는 말이 들렸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는 구치소 역할도 했는데 특히 덕수궁 뒤 형사지방법원과 가까워 많은 운동권 학생들이 여기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렸다. 안효진도 그랬다. 아랑드롱은 안효진 때문에 상사병 걸린 우일씨에게 사식 넣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후 우일씨는 매일 사식을 넣은 후 현저동 끝 동네에 앉았다. 형무소가 다 보이는 그곳은 똥 치는 사람들이 살았다 해서 똥골이었다. 똥골에 앉아있으면 좌로는 무학재요, 우로는 형무소, 앞으로는 인왕산 꼭대기이고 그 아래로 독립투사의 가족들이 옥바라지하며 살던 옥바라지 골목이다.
우일 씨는 매번 담배 한 갑을 다 피우고 나서야 귀가했다. 이상해진 우일 씨를 보고 회사 동료가 술자리에서 다그치자 우일 씨는 다 얘기했다. 회사 동료는 신상이 안 좋으니 똥꼴도 그 회도 다 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린 격이었다. 만취한 우일 씨는 벌떡 일어나 동료를 치고 가게를 때려 부쉈다.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갔으나 빨간 줄 가는 건 겨우 면했다. 하지만 계속 군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는 없었다. 직장을 잃은 그때 안효진이 감옥에서 나왔으며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일 씨는 매일 똥골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런 가운데 또 소식이 있었으니 안효진이 교회에서 전설의 운동권으로 불리던 남자와 미국으로 떴다는 것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죄일 것. 우일 씨는 노비처럼 울며 죽기 좋은 낭떠러지에도 가보았으나 부질없었다. 선업 모집 광고를 보고 무조건 대천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7톤 소라잡이 배를 타며 지금의 아내 미정 씨를 만나게 되었다. 1984년이었다. 미정 씨는 뱃일할 때 밥 대먹던 식당의 딸로 우일 씨보다 5살 많았다. 홀어머니가 식당 주인이지만 병환이 깊어서 일은 미정 씨가 다 했으며 음식 솜씨도 좋았다. 혼자 바쁘다 보니 에고 똥꼬 탄다를 입에 달고 다녔는데 이에 뱃사람들이 그녀를 똥꼬씨라고 불렀다. 그 별명을 미정 씨도 싫어하지 않았다. 일 잘하고 바쁘게 산다는 의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의 어머니는 숙환으로 결국 돌아가셨다. 애도의 아픔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깊었던 미정 씨는 결국 식당 문을 닫았다. 우일 씨는 미정 씨를 설득하여 그녀와 결혼했다. 대천에서 10여 년을 지낸 1996년이었다.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며 몸도 마음도 좋아지자 미정 씨는 다시 식당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다만 수도권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광화문 친구 아랑드롱의 알선으로 능곡시장 근처에 실내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다. 결혼 후 10년 만인 2006년이었다. 맛이 소문나며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구이가 인기였는데 대천의 옛 선장이 직접 보내주니 재료 좋은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이후 연립주택도 하나 샀으며 정식으로 대천식당이라는 가게도 열었다. 그 두 곳이 몇 년 전 재개발까지 간 것이다. 도착한 땡오프에는 벌써 335 모여 세 사람이 된 안효진을 얘기하고 있었다. 안효진과 전설의 운동권이었던 그 남자는 서로 번갈아 옥바라지 하다가 둘 다 완전히 자유가 되며 손잡고 미국으로 뜬 거였다. 처음엔 LA에 있었는데 남편이 변호사 자격을 따자 뉴욕 맨하탄으로 옮겨 거기서 아이 낳고 쭉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 부려놔도 잘 일어나는구나 하고 우일 씨는 생각했다. 잠시 후 안효진 부부가 들어왔다. 스카프를 한 안효진은 기품을 두른 귀부인 같았다. 남편은 키가 작았지만 풍채가 좋았고 미소가 은은해 거물 등소평 같았다. 안효진은 여기저기 돌다가 우일 씨와 눈이 마주치자 인사했다. 우일이 형? 정식으로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데 안효진은 그렇게 불러주었다. 사식 넣을 때 같이 들어간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이다. 우일 씨가 씩 웃자 안효진은 우일 씨의 어깨를 한번 쓸어주고 이내 다른 친구들에게로 넘어갔다. 우일 씨는 어깨를 감싸며 일어났다. 나 먼저 집에 갈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호프집을 나와서 냅다 사직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사직터널을 지나니 말끔하게 정비된 독립문이 나타났다. 그 뒤로
다수의 외국인까지 포함한 수십 명의 젊은이가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서서 춤을 추고 있었다. 들어보니 K-팝 랜덤 댄스라는 춤 챌린지란다. 그들을 지나자 고층 아파트군을 배경으로 광활한 독립공원이 나타났다. 가본 적 없는 샹젤리제가 생각났다. 개선문을 기점으로 샹젤리제 거리라던가 독립문은 그 개선문을 본뜬 것이라던가 공원 한가운데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서 있으며 안내판에는 1987년도에 폐쇄됐다고 되어 있었다. 대천으로 떠난 딱 3년 후에 없어진 모양이다. 자상한 남자 아랑드롱이 전화가 왔다. 잘 가고 있나? 효진이네는 1차만 하고 갔다. 우리 2차 하러 간다. 우일 씨는 알았노라며 역사관 산책을 시도했지만 고개 숙여 땅만 찼다. 그러다 결국 간 곳은 저쪽 끝 똥골이었다. 그 또한 흔적 없이 사라졌으리라. 하지만 웬걸 신식 건물 한성과학고등학교를 머리에 이고 있음에도 똥골은 옛날보다도 더 똥골로 변해 있었다. 가로등 몇 개만 꽂아 넣었을 뿐인 그곳은 폐허였다. 서너 곳에 교강된 주장문이 붙어 있었다. 무슨 조합 어쩌고 하는 말로 대충 짐작은 갔지만 사방 휘황한 가운데 이곳만 멸종의 섬처럼 무슨 사연이란 말인가. 조합이 파투났나? 폰으로 검색해보니 당장 알 수 있었다. 다른 데처럼 공사비나 분담금 인상 때문이 아니었다. 땅 소유주가 중복된다는 해괴망측한 일이었다. 무허가 촌일 때 불화받았던 주인과 행정착오로 그것을 돈 주고 산 주인이 둘이나 있는 거다. 재개발을 하려 해도 땅 주인 소송이 진행 중이니 업체가 붙을 리 없었다. 그렇게 2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비용 때문에 수리도 안 하니 세입자도 못 받고 빈집은 자연히 사가 무너지는 거였다. 그들 모두에게 어서 고루 축복이 있기를. 한 부부가 공원으로 들어와 형무소를 기웃거렸다. 오늘의 그 뉴요커였다. 우일 씨는 그들이 알 수 없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우리도 부족함 없지 않은가. 가게 키웠지. 큰 아파트 생겼지. 우일 씨는 털고 일어나 맨해튼에도 KTX가 있나 어쩌나 하면서 요리 잘하는 칠순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똥꼬씨, 나 이제 가노라. 똥골에서 집으로 가노라. K-팝의 나라 현저동에서 2024년 가을이었다. 운동하러 나오면 그대 얼굴 보여요. 여기저기 보여요. 그대야 어떻게 다시 집에 돌아와 식은 밥을 먹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대야 편히 쉬세요.